알면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왁자지껄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영준이고요. 경제 초보라는 말 이제 진짜 말해요. 그리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솔직히 이 주제 때문에 주식시장에 참전할까 생각했어요. 작년 진짜 정말 뜨거웠죠. K배터리 2차 전지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작년 뭐 3월 4월인가 뜨거워가지고 정말 저도 들어갈 뻔했거든요. 네. 하나하나 이제 2차 전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 네. 이게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는 온전히 디지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아날로그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웬만한 디지털 강국에서도 이 2차 전지에서는 쉽게 성과를 못 내요. 우리처럼 아날로그적인 전통적인 제조에다가 디지털적인 분야까지 숙련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만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산업이 2차 전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전기차 뭐 항상 뭐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뒤따라오는 말이 캐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캐즘이면 약간 정체면 2차 전지도 이거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켜봐야 되는 국면에 놓인 거 맞습니다. 네. 그걸 소위 말하면 저도 EV 캐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 캐즘이라는 이 단어가 지질학적 용어예요. 골짜기. 이게 골짜기 한번 빠지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다. 그게 캐즘이라는 단어인데요. 전기차도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21년에 전기차 매출이 109%나 증가했어요. 정점입니다. 증가율로는. 그러다가 22년부터 갑자기 캐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보조금이 이제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이 기술 수용 주기상에서 처음에 이런 기술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리 어답터. 그렇죠. 얼리 어답터 전에는 이노베이터라고도 합니다. 네. 15%가량이 초반에, 시장 초반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이 나왔다. 그럼 나는 무조건 해봐야 돼. 베타 테스트 하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하는 분들 계세요. 예. 그들을 이제 이노베이터 혹은 얼리 어답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요 정도까지는 시장이 진입한 거예요. 보조금 받아서 전기차 사겠다 했던 사람들이 보조금 줄어드니까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제값 따지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 아닙니까? 얼리 어답터야 보조금 받아서 썼지만 예. 이 머저리티라고 하거든요. 예, 조심하게 발음 조심해야겠군요. 그러네요. 근데 예. 머저리티도 예. 사실은 이 시장을 성공하려면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머저리티로 진입을 해야 돼요. 이게 머저리티, 얼리 머저리티, 레이트 머저리티 이들까지 시장을 장악해야 그 시장을 확보한 건데, 전기차가 보급이 되다가 끊긴 거예요. 보조금. 두 번째는 과잉 경쟁. 누구? 중국.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면서 대대적으로 생산하니까 가격 경쟁력을 압도합니다. 여느 기존 내연 SUV보다도 싸요. 그러니까 중국산 과잉 생산이 들어오고 보조금은 끊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일시적으로 끝난 걸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영영 끝난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그 시장에 놓였다. 예. 딱 정확히 25년 지금 상반기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만 놓고 보더라도 뭐 랠리와 정체를 뭐 수차례 반복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럼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전기차가 주춤하는 상황이면 2차 전지 이거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요, 2차 전지 산업을 우리가 전기 자동차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전기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태양광 설비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파트에서도 엄청나게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외의 산업들도 우리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매칭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도 지금 성장세가 주춤한 게 아닙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요, 어떤 통계 결과가 나왔냐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만 하더라도요, 지난 2015년도의 시장 규모가 28기가와트시 이 정도 규모였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거의 700기가와트시까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거의 25배 이 정도 증가하는 것이기
되겠죠. 그러다가 2035년이 되면 다시 얼마로 증가하냐면 5,000 기가와트시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증가 또 해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에서 캐즘 와서 2차 전지도 캐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성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만 봐도 아니기도 하지만 다른 산업에서도 2차 전지 산업은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품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좋네요, 지금요. 햇빛 쨍쨍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들이 우리나라 약 200여 개 수출 품목 중에 이 15개가 한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우리 다뤘었죠. 예. 그 밖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2차 전지예요. 특히 자동차용 2차 전지, 네. 전기차용 2차 전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우리 K배터리 3사가 있죠.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육박했었습니다. 예. 넘어섰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S&E 리서치에서 이 부분을 계속 조사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떨어졌을까요? 네, 중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정말 값싼 가격적 경쟁력을 내세워서 이 시장을 계속 야금야금 확대 편성하고 있고요. 이런 걸 일종의 캐즘에 해당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뭐 나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자체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쟁력을 이제 계속해서 더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텐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2차 전지 경쟁력 어떤 것들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까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네. 2차 전지 산업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의 90% 이상이 한국, 중국, 일본 이 3개 국가가 점유하고 있거든요. 와, 예. 따라서 이 3개 국가의 경쟁력만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95점 수준으로 중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생산에 대한 우위 여러 가지 점에서 중국을 1위로 평가하고 있고요.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86점 정도가 돼요. 그러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약간 9점 정도의 차이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위가 일본인데 84.6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내수 시장이란 큰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건 우리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에도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짱 먹는 거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도 이 산업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고 이미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합니다. 지정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밀어준다는 건데 거겠죠. 예. 중국에서는 이 차들을 이른바 신에너지차라고 분류를 하고 이 신에너지차 산업발전 계획을 착수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지원이 보조금 지원인데요. 자국산 전기차에 한해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세계적으로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죠. 세계적으로 아닌데 중국만 그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가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세금. 세제 지원. 예. 예. 전기차, 2차 전지, 국가 전략 산업에 해당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 팍팍 해줄게. 역시 또 지원이고요. 네. 역시 R&D 지원, R&D 예산 지원. 정부 R&D 예산을 전폭적으로 몰아줍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2차 전지 기업, CATL, BYD 이런 기업들이 정말 승승장구하죠. 기술적으로도 LFP라는 그 배터리 영역이나 기존 배터리 혹은 이 기존 배터리에서 나아가서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차세대 배터리 영역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지금 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가 미래 새로운 신수종 먹거리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라는 게 똑같은 공정을 가지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튬 배터리의 성능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 아날로그적인 면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 기술이라는 부분에서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완비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못 들어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핵심이 결국 뭐 기술력, 경쟁력 이걸 네. 텐데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는요 전반적인 영역에서 뭐 정말 압도하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기존 배터리 영역도 그렇고 차세대 배터리도 그렇고요.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으로부터의 그 추격은 상당히 압도적이다. 정말 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달리 주력으로 삼았던 배터리의 종류는 NCM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이 NCM은 배터리의 양극재에 들어가는 중요한 원료를 세 개를 압축한 건데요. N, 니켈, C, 코발트, 그다음 M, 망간이거든요. 이 세 개를 바탕으로 만드는 어떤 배터리가 우리의 중심 어떻게 보면 품종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품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주력으로 삼는 것들 전부 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기 시작했어요. 예.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술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부분에서 우리가 성과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까지도 혁신적인 성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당면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준비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교보제 있습니까? 바로 전고체 배터리이고요. 일부러 제가 가위로 잘라가지고 왔는데요. 가위로 잘랐다. 보통 이게 쓰이는 전체 전해질이 뭐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액체 전해질이에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 충전했을 때 오래 달려야 되고 그리고 가벼워야 되고 가장 중요한 안정성. 그러니까 안전성에 있어서 기존 어떤 배터리보다 그냥 수준을 따로잡는 이게 전고체 배터리의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으로 더 고도화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에서 밀려나면 안 됩니다. 차세대 배터리라는 영역에서 절대 밀려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차세대 배터리를 상용화하느냐. 그러면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산업계의 이 꿈의 배터리 전고체.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개발하고 또 발전을 시키려면은 중국은 뭐 세제 혜택에 무슨 보조금도 팍팍 준다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뭔가 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 프레임은 경제는 민간에서 하는 거고 정부는 가능한 한 작은 역할만 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벌써 보조금 세제 혜택으로 2차 전지 기업을 팍팍 밀어줬으니까 그 기업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건데 우리만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들도 2030년까지 40조 원 정도의 R&D 투자를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가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부분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게 사실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NCM 말씀하셨잖아요. 뭐 니켈, 뭐 코발트, 망간, 또 NCA에서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저도 작년에 들어갈까 말까 해가지고 공부 좀 했었는데. 공통적인 게 니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니켈 우리나라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철강 만들 때부터 수입했는데. 근데 니켈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나라에서 잘 뭔가 케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들, 우리 15대 주력 수출 품목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소재들, 니켈, 리튬, 히토리움 모든 소재들이 90% 가까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으로부터 공급 차단이라는 그런 통제를 받는다면 우리 산업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공급망 안정화.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로부터 수출을 의존해야 되는 수입을 공급망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로부터 필요시에 유연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요. 또 지금 계속 기술 패권 전쟁이죠. 중국의 기술 추격이 있죠. 그럼 어떻게 기술을 선점하고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세계 주요국들과 기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재를 계속 양성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영역에 있어서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이제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해외 현지의 자원 강국에서 공동 개발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의 특성상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용했던 폐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고 리사이클링이라고 예. 하죠. 이런 걸로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려면 첫 번째로 또 필요한 도움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폐기물들을 잘 수거해서 한 곳에 모아서 업사이클링을 하려면 관련 규제가 있거나 법과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수급이 되고 모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재활용을 통해서 그 공급망 안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모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 키아트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키아트에서 2차 전지와 첨단 신소재 분야의 인력이 향후 10년 동안 5만 4천 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분야에서 계속해서 인력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감 있게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 그리고 양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또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전지 분야에서 지금 인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2차 전지 분야에서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인력 부족이 2,500명 정도가 부족해요. 이건 전체 부족분의 한 4.4%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력 양성 이것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등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효율성을 올리고 주행거리를 올리고 충전 시간을 짧게 하고 무게를 작게 하는 이런 여러 부분에서 있어서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배터리는 안전하다. 정말 안전하다라는 것을 정말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는 순간 시장에서 다시 캐즘이 아니라 퀀텀 점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에 부딪혀서 시장 소비가 더 확대되지 않는 경향도 강하거든요. 근데 안전이라는 걸 보장해주네. 정말 안전이 제일입니다.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1희 1비하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때 전 세계 1등에서 지금은 잠시 중국에 밀렸지만 이 시장은 이제 태동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확산될지 아무도 잘 모를 정도거든요. 따라서 계속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보인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우위가 더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축입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계가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는 자 함께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왁자지껄 경제 리포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